안녕하십니까. 이용훈 박사의 찐 삼국사 채널 운영자 이용훈 박사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드라마 속 우시왕후 진짜 정체를 알려주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 마지막 장면이 고구천태왕 19년에 고구천태왕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사망. 자, 그 사망하고, 자, 사망 이후에 이제 새로운 태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 등극 과정에서 우시왕후가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생생한 역사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산상태왕입니다. 산상태왕이 이제 고구천태왕이 돌아가시고 즉위하는데, 참고로 산상태왕은 돌아가셨을 때 생긴 시호입니다. 이 당시 태왕이 될 때는 태왕이라고만 하고요. 고구천태왕 역시 살아계실 때는 태왕 또는 상, 황제, 천자 이렇게 불렸지 고구천이라고 불리진 않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고구천에 묻히시면서 고구천태왕이란 시호가 붙은 거고요. 산상태왕 역시 태왕이 되실 때는 그냥 태왕이신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앞에 이름을 안 붙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산상태왕이라고 시호를 붙였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편의상 태왕님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산상태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산상태왕이 왕이 오릅니다. 고구천태왕 돌아가신 해에. 자, 산상태의 이름은 연우고요. 또 다른 이름은 위궁이라고 하는데 고구천태왕의 동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볼 건 신태왕의 왕자 5명 있는데 첫째가 발기, 자, 둘째가 남무, 셋째가 발기, 발음은 같지만 한자가 다릅니다. 넷째가 연우, 다섯째가 계수입니다. 자, 발기는 애초에 왕위 계승권에서 탈락을 했고요. 둘째 남무가 고구천태왕이 되고 우씨가 황후였습니다. 지금. 자, 셋째가 이제 발기고 넷째가 연우, 다섯째가 계수면, 자, 왕이 후사,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1순위 정통성, 영순위죠. 그 밑에는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이 발기가 바로 정통성이 있는 왕위 계승 영순위자, 영순위. 예. 그러니까 바로 왕이 되는 겁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태왕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연우하고 계수는 꿈도 못 꿉니다. 잘못 꿈꾸면 반역죄로 짓기 때문에 그냥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고구천태왕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실을 우씨 외에는 아무도 몰라. 우씨 외에는. 자, 그러면 암살당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여기 하나 보입니다. 자, 우씨만 알고 있다. 알고 있음. 자, 요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단서고요.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즉위하냐면 고구천태왕이 죽었을 때 황후 우씨가 비밀리에 태왕의 상을 알리지 않고 밤에 태왕의 동생 발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왕이 돌아가시면 동생이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떠봐요. 근데 발기 입장에서는 예, 그 말이 맞아요 하면 너 왕이 살아계신데 네가 지금 왕하고 싶은 거 아니야. 역적능용을 쓰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발기는 상황을 모르니까 그 무슨 말씀이냐고, 형수님.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는 것도 실례라고. 태왕이 지금 살아계신데 무슨 말씀하시냐고. 그리고 홀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자, 홀대를 받았어요. 의도적으로 홀대받은 게 보입니다. 왜? 안 알렸잖아요. 상을 알리질 않았어. 자, 연우의 집에 갑니다. 자, 부끄러워해서, 자, 발기한테 홀대받은 게 나름대로 부끄러워한 거예요. 연우의 집으로 갔는데, 연우가 예의를 갖추고 헌대하자, 이때 고구천태왕의 죽음을 또 알립니다. 그리고 함께 궁궐로 가요. 궁궐로 가서 왕이 되라 이 소리죠. 예. 황후의 태도가 무지하게 불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도를 갖고 왕위 계승권자인 발기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위 계승권자가 전혀 아닌 연우한테 가서, 연우나 계수는 동등합니다. 예? 바로 밑에 있는 동생 발기 외에는 다 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 자, 황후가 몰래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이후에 치는 과정입니다. 가짜 조서로 즉위합니다. 아까 황후 혼자만 알고 아무것도 안 알렸다는 힌트가 하나 있었고, 이번에 가짜 조서가 나와요. 다음날 새벽이 되자 선태왕, 고구천태왕의 명령이라 속이고, 삼국사에는 이렇게 명령을 속였대. 여러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연우를 세워 태왕으로 삼습니다. 그냥
자, 고구려서 초략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 더 자세하게 나온다. 우황우가 연우를 좋아하여 고국천태양 생전에도 남몰래 둘이 상통합니다. 서로 잠자리를 가졌다는 얘기고요. 이 당시의 성의식은 지금의 우리의 의식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이게 관례적으로 통용이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교적인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고국천태양이 돌아가셔서 상인한 것을 숨긴 채 몰래 연우를 궁궐로 맞아들이고 가짜 조서로서, 아까 명령이라 속였다 그러죠. 이게 바로 가짜 조서예요. 제2에 세우고 나서 고국천태양이 죽었음을 밖에 알렸다. 태양, 황제로 만든 다음에 연우를 알렸어. 자, 그러니 정통성이 있는 발기는 뭐라고 했어요? 반란을 하죠. 당연히 반란을 합니다. 발기가 이를 듣고 크게 화가 나서 병력을 동원해서 왕궁을 포위하여 공격하였으나 연우가 3일간 문을 닫고 버팁니다. 자, 또한 나라 사람들, 고구려사 철학에는 국상 을파소도 포함되는데요. 발기를 따르는 자가 없었어요. 왜? 을파소 입장에서는 이 3일 동안 어느 한쪽이 이겨야 돼. 발기가 이기든 연우가 이기든 어느 한쪽이 이겨서 끝나면 그 사람을 태양으로 모시면 되는데 3일이 지나도록 승패가 안 났어. 자, 이거는 발기 쪽에 누군가가 고자질한 거예요. 고구려사 철학에는 발기의 부인이 그거를 그 연우한테 알려준다. 그 발기의 부인이 연우하고 자매지간이에요, 둘이. 그러니까 여자들, 황후들, 부인들은 다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남편의 편이 아니라 친정편이라고 보면 돼요. 권력과 권력이 서로 이합집산을 하고 있는 거지, 부인과 남편의 관계라고 해서 같은 편이 아니에요, 이 시절은. 그렇게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 발기가 반란을 했지만 을파소도 따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을파소가 따르질 않으니 발기는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발기가 상황이 어려운 걸 알고 처자를 거느리고 요동으로 도망가서 태수 공손탁에게 3만 명의 군사를 빌립니다. 자, 요 태수가 있는 곳이 대방이라고 그랬죠. 그 대방에 가서 빌립니다. 대방에 가서. 자, 이 대방에 가서 빌린 거예요. 자, 대방으로 가서 빌립니다. 군사를 빌렸는데 이 병력을 빌려준 대방 태수 공손탁이 욕심을 드러냅니다. 고구려가 내란이 일어났고 힘이 약해졌구나. 이 자기 지역까지 와서 태수인 자기에게 군사를 빌릴 정도. 그래서 자기가 태수를 있는 지역하고 요소 지역의 일부를, 그리고 요동적 일부를 빼앗아 버립니다. 원래 있던 곳을 독립된 국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방국을 세워, 여기 대방국을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자, 그리고 발기는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싸우는데 그 3만 명이 공손탁의 부하들이잖아요. 열심히 싸우겠습니까? 열심히 안 싸우죠. 네. 산상태양이 이제 동생 계수왕자를 보내요. 싸우게 하는데 한해 군사가 크게 패배하였다. 즉 공손탁의 부하들이 열심히 안 싸우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발기는 달아나다가 배천을 이르러서 스스로 목을 찔러 죽습니다. 자결을 해요. 정통성이 있는 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결을 합니다. 자, 지금 우씨 왕후가 어마어마한 짓을 했죠. 자, 이 우씨 왕후가, 황후라고 해도 됩니다. 왕후가 왕의 죽음, 자, 태왕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고, 첫째. 두 번째, 가짜 명령, 가짜 조서, 연우 보고 왕하라고 그랬다는 이 가짜 조서를 가지고, 세 번째, 연우를 태왕으로 만든 거예요. 태왕으로. 자, 그러면 우씨 왕후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때는 우씨 왕후 집안하고 그쪽 지역 세력이 결탁이 된 거고요. 그러면 연우는 누구 덕분에 왕이 된 거다? 우씨 왕후 덕분에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힘이 누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우씨 왕후가 전권을 휘두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태왕이야, 이 여자가. 연우는 허수아비죠. 허수아비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을 보면 더 자세하게 우리가 상황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년 9월에 7월에 연우가 태양이 된 다음에 우시를 황후로 삼습니다. 물론 9월에 일단 발기시신은 수습을 해요. 어쨌든 자기 형의 시신이니까 태양으로서 마음 넓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태왕의 예로서 배령의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연우가 얼마나 속 좁은 놈인지 압니다. 나오는데 역사책에. 자, 연우가 이제 태양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 누구라고 그랬죠? 예, 계수 왕자 보고 저 발기를 정벌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리고 발기가 죽었을 때 계수가 엄청 웁니다. 그랬더니 발기가 죽었다고 돌아와서 보고하니까 너 왜 역적 발기가 좀 울었느냐 하고 역정을 내요. 그랬더니 계수가 정색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한 건 태왕, 비록 반란군이지만 같은 형제고 내가 이렇게 울어줌으로써 우리 태왕 연우 너가 더 백성에게 마음이 넓은 태왕으로 보일 거 아니냐, 그런 의도다. 그러니 날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니까 연우가 내가 오해했다, 네 말이 맞다 하고 발기를 제사 지내줘요. 크게 장례 치러준다고요. 그만큼 연우는 왕이 될 그릇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태왕이 됐으니 당연히 황후의 품 안에서 나라 정책이 외척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우황후를 다시 황후로 삼습니다. 산상태양이 본래 우황후 때문에 왕위를 얻었으므로 다시 장가들지 아니하고 우시를 세워 황후로 삼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이후에 그럼 대방이 지금 건국이 됐잖아요. 대방을 쳐서 정벌을 하고 다시 영토를 되찾았으면 그나마 우시 황후나 산상태양이 역사적 욕을 덜 먹을 텐데, 그 이의 행위가 더 가관입니다. 아주. 보자고요. 자, 2년 2월 제2년 산상태양 2년에 환도성을 쌓습니다. 자, 환도성을 쌓는데 이 배경이 웃겨요. 공손탁이 쳐들어올까봐, 자, 대방국이 쳐들어올까봐 환도성을 쌓습니다. 이 환도성의 용도는 밀도예요. 난리를 피하는 도성이고 비밀리에 있는 도성, 즉 국내성 북쪽에 있는 산에다 쌓은 거예요. 자, 환도성이 왜 환도성이냐면 국내성 위쪽에 이 산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산 하나를 찾아서 왕궁하고 가까운 곳에 상을 쌓으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성이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래서 환도성이 둥근 모양의 둥근 모양의 성으로 쌓은 도읍이다 해서 환도성입니다. 상에 쌓은 거예요. 도망갔다는 얘기죠. 지금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자, 태왕하고 황후가 저 반란군에 가까운 그 새로운 나라 대방이 무섭다고, 이건 한사군의 대방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도망갔어요. 어디로? 국내성에서 환도성으로 도망간 거야, 지금. 땅도 뺏기고 도읍도 뒤로 물리고 그것도 산 쪽에다, 기만민족이 산 쪽에 도읍을 했네? 이런 얼마나 겁쟁이에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도읍을 옮긴 지 9년 후에, 자, 9년 후가 됐습니다. 제13년에 환도로 천도까지 아예 산상태양이 환도로 도읍을 옮겨 여기서 살겠다 이거야. 겁나니까 안 내려와 국내성으로. 쫄보도 이런 쫄보가 어디 있습니까? 고구려의 태왕이라는 사람이 그 변방의 대방이라는 나라가 무서워서 이러고 살아요. 근데 이게 산상태양의 의도로 갔으면 그나마 욕을 덜 먹는데, 이게 허수아비 왕이니 산상태양 의도로 갔겠습니까? 우시 황후가 조정을 해서 같이 둘이 간 거죠. 환도로 천도한 거야. 참 한심하죠. 예. 자기 안위, 귀족의 안위만 생각하는 여자가 바로 우시 황후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2 25년 되는 해에 한족들이 위촉으로 분열이 돼요. 위나라, 총나라, 온나라. 지도를 보면 위나라는 이쪽, 여기가 허창의 위나라 수도. 자, 오나라는 여기입니다. 오나라의 수도 건업이 무안인데 무안이 이집에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산속 분지에 총나라가 있습니다. 위초가 이렇게 작은 나라들이에요.
근데 위나라가 좀 힘을 세서 선비족까지 포함하면서 힘을 기릅니다. 그래서 훗날 고구려하고 전쟁을 좀 하는데, 그건 뭐 동천태양 시절 얘기니까 여기에선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변방의 조그만 나라예요. 생각해보세요. 삼국지 여러분들 읽어보면 뭐 위나라가 이만하고 오나라가 이만하고 총나라가 이만한데, 그러면 위나라가 오나라가 싸우면 적벽이 아니라 양자강 이쯤에서 싸우죠. 이쯤에서, 요 노른자의 땅에서. 그런데 적벽 대전이 일어나는 데가 여기 깡촌에서 일어납니다. 적벽이 여기에 지금도. 왜?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가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싸운 거라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면 제가 볼 때는 위나라는 백제하고 싸웠던 기록이 없어요. 백제의 제후국이었거나 백제하고 동맹을 맺은, 그리고 백제의 힘이 더 셌기 때문에 백제하고는 싸우지 않는 그런 관계로 보입니다. 자, 이제 선상태양 31년, 즉위 31년 사망하십니다. 그리고 산위의 능, 그러니까 산상, 환도성 부근의 산에다가 장사까지 지낸 거예요. 평지에 지내지 못하고. 그래서 이름을 10호를 산상태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산상태양을 요약을 해보면, 핵심은 첫 번째 내란이에요. 내란. 자, 고우천태양이 죽고 내란이 일어나는데, 이 내란의 원인은 누가 제공했다? 이 원인 제공자, 원인 유발자, 바로 우씨죠. 우씨 황후. 자기의 권력, 자기 집안의 권력을 위해서 나라가 거덜이 나든 형제끼리 싸우든 내란이 일어나든 자기는 그거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권력자 또는 권력자의 부인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나라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 원인이 바로 이 우씨 황후였고요. 태왕 계승 1순위인 발기 왕자를 제쳐두고 2순위인 연우 왕자와 형사 취소원에서 1순위 왕자인 발기가 난을 일으킨 거예요. 자, 신태양의 왕자 5명, 큰아들 발기는 왕위 계승권이 있었는데 무능하다 해서 왕위 계승권에서 제외가 됐고, 애초에 둘째 남무가 9대 고국천왕이 되어 우씨를 황후로 들였는데, 이것이 고우천태양 돌아가시니까 발기를 제껴두고 연우에게 가는 바람에 발기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들이 우씨왕하고 연우가 태왕이 됨으로써, 자, 그 영향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태왕의 권위가 추락을 해요. 그리고 외척이 발호하면서 정통성의 시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 태왕이 외척하고 왕비하고 신하들에게 그냥 의지하게 돼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태왕의 권위가 추락하니까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고구려의 영토가 축소가 돼요. 고구려 영토 서쪽에 제후였던 공손탁이 대방국을 세워요. 근데 이 대방국이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오래 지속이 돼요. 예, 대방국은 광개토대왕 이전 미천왕이 침공에 오기 전까지 대방이 거의 이후로 서기 한 400년, 5세기까지 존속을 합니다. 백제하고 결혼을 하면서 서로 한쪽이 침략받으면 서로 도와줘가면서 지속을 합니다. 지금도 여기가 태원이라고 했죠. 태원 위쪽 도시에 공손씨 사당이 있어요. 지금도 사당이. 공손씨가 나름대로 그 대방 지역에서 정치를 잘 한 겁니다. 예. 고구려의 태수 제후였다가 독립을 한 거예요. 자, 영토가 줄었는데도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양하고 그 황후라는 것이 환도성, 산성으로 도망가서 그냥 살고 마는 거예요. 산상태양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아들 동천태양이 이제 왕이 오릅니다. 왕이 오르면, 자, 동천태양이 왕이 오르는데 동천태양은 그 산상태양의 아들이긴 하지만 우씨가 어머니는 아니에요. 우씨가 어머니는 아니고 주통촌의 촌주의 딸, 예, 주통촌 촌주 연홍의 딸입니다. 그 연홍의 딸의 아들이죠. 그래서 소우의 아들인데, 삼국사기에는 정씨를 모른다고 하지만 고구려사 철학에 연씨라고 합니다. 연홍의 딸이라고. 그래서 산상태양이 31년 5월에 돌아가시니까 동천태양이 즉위를 합니다. 근데 동천태양은 자기 아버지가 국수세각시 역할하는 걸 받고, 동천태양 자신이 워낙 관대하고 인자하고 똑똑합니다. 아버지가 똑똑하신 걸 봤기 때문에 본인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 임금님이에요. 그래서 그 동천태양은 어려서부터 신중했고, 그 얘가 그 황후가 부인이죠, 부인. 동천태양의 부인입니다. 외척들이 힘이 얼마나 셌냐 하면, 동천태양이 이제 왕이 됐어. 왕이 된 초기인데 황후가 자기 남편의 심성, 동천태양 심성을 보겠다고 왕이 애지중지하는 말의 갈기를 태양이 나가서 놀 때 잘라버려요. 그 왕이 딱 와서는 자기가 타는 사랑하는 에마의 갈기를 잘랐으니 화를 내야 되는데, 아유, 말의 갈기가 없으니 불쌍하구나 이러고 맙니다. 참 어이가 없죠. 아니, 임금님이 사랑하는 차가 있는데 그 차 범퍼를 없애버린 거야 지금. 그러면 그 없애버린 놈을 목을 쳐야 되는데 안 죽여. 그냥 관대하다라고 역사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 얘기는 태왕이 자기의 재산을 흠집한 놈을 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왕후, 외척의 힘이 무지하게 센 거예요. 신하의 힘이. 동천태양 초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동천태양은 후기에 들어서면서 이 사람이 병법도 뛰어나고 말도 잘 타고 군사를 잘 부려요. 그리고 위나라하고 당당히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왕권을 많이 회복한 왕이에요. 대단한 왕인데, 우씨 황후하고는 관련이 있는 부분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동천태양 2년 3월에 우씨를 황태후로 삽니다. 태후가 되는 거예요. 왕의 어머니, 태양의 어머니. 자기의 친어머니가 있지만 친어머니는 세력이 없어요. 그냥 촌주의 딸이기 때문에 세력이 없는 소후. 예. 그렇지만 자기 어머니가 극진히 모시지만 우씨가 황태후이기 때문에 황태후로서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왕이 호소합의 이때도 황태후가 실질적인 지배자고요. 자, 그 황태후가 언제까지 권력을 잡냐? 동천태양 8년. 이때 사망을 합니다, 이분이. 동천태양 8년이 돼서야 사망을 해요. 자, 동천태양 8년, 서기 234년 9월에 태후 우씨가 죽습니다. 그래서 태후 우씨가 유언을 내요. 고국천태양이 아니라 산상태양릉 옆에 장사 지내주시기 바라오. 그래서 산상태양릉 옆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추가적인 기록이 나오는데, 무당이 꿈속에서 고국천태양이 나타나서 무당한테 말했대요. 우씨가 내 부인인데 나한테 안 오고 산상한테 갔잖아요. 저게 부끄러우니, 낯짝이 두껍고 부끄러우니 나를 좀 가려달라고. 전혀 꼴 보기 싫다고, 꿈속에. 자, 그러면 산상태양의 묘가 있을 것이고, 자, 무덤, 고국천태양의 무덤이 있을 것이에요. 자, 그랬더니 능 앞에 소나무, 지금은 고국천태양 능 앞에 소나무 7겹으로 심었다고 나오죠. 예. 삼국사기 기록은 이렇게 돼 있고요. 고구리사 철학에는 산상태양하고 우씨 묻은 곳을 7겹으로 소나무를 쌓았다고 나옵니다. 자, 어느 게 맞을까요? 자, 우리는 삼국사기를 정사로 보기 때문에 이쪽이 틀리고 삼국사기가 맞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당시 사람들도 이들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영토도 잃어, 도읍지도 옮겨가, 귀족들 많은 곳을 위해. 역사는 훗날 기록이 되잖아요. 훗날 기록할 때 이들의 행위가 너무 영악하잖아요. 그리고 이쪽 기록에 따르면 이들을 부끄러워해서 이쪽에다가 소나무를 7겹 심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우씨 황후는 어찌됐든 그 고우천태양 입장에서도 부끄러운 부인이고, 산상태양 입장에서는 임금만 시켜줬다 뿐이지 자신을 꼭두각시로 만든 그런 황후죠. 그러니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씨 황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씨 황후가 진짜 악녀인지, 그 정체가 아주 추악한 악녀인지, 그 시대의 여걸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입장에 따라 다를 겁니다. 자, 보면
고우천 태양 시절에 황후였어요. 2년에 황후로 봉해졌고 6년에 황제가 자동 친전을 합니다. 제2차 자원대첩을 통해서 한나라를 작사를 내십니다. 고우천 태양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에요. 자, 12년에 황후의 친척인 자가려 어빌과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13년에 자거려령을 평정해요. 그리고 을파소를 국상으로 임명하고 16년에 진대법이 시행됩니다. 진대법이 시행된 거는 자동 친전으로부터 10년이고 을파소가 임명된 거로부터는 3년입니다. 3년. 자, 그러니 고우천 태양이 애민하는 정신이 있다더러 그것이 정책으로 시행되는 데는 신하, 즉 인적 자원, 인프라를 구성한 후에 제도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과 고우천 태양은 애민 정신이 무지하게 강한 임금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나 황후는 전혀 애민 정신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친척들이 난을 익힐 정도니까요. 자, 태왕 시절에 또 황후야, 또 황후. 자, 황후가 또 황후 또 해버려. 원년에 내란이 일어나고 공손탕에 대반국이 건국됩니다. 자, 황후가 형사취소원을 함으로써, 자, 2년에 황후가 되고 형사취소원에서 황후가 되죠. 그리고 환도성을 쌓습니다. 환도성을. 14년에 환도로 또 천도를 하고요. 자, 동천태양 시절에는 황후로서 삽니다. 황후로서. 그러니 이 여인이 오랫동안 권력을 누린 거예요. 권력을 누리고 이 여인이 한 거는 물론 자기가 태후가 될 때, 제2차 태후가 될 때 손들어준 을파소하고도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진대법을 폐지하진 않아요.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대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누구하고도 손을 잡는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 영토 축소. 자, 대반국이 나오잖아요. 대반국이. 두 번째, 환도성으로 천도. 즉, 고구려라는 나라, 고구리라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고구리의 국력이 엄청 줄어든 겁니다. 자기의 권력은 늘었지만 나라의 국력은 줄은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악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안이 작살이 났지, 반란했다가 깨져갖고 작살이 났음에도 본인이 다시 한번 황후가 돼서 권력을 틀어잡고 자기 집안을 살렸잖아. 그런 면에서는 또 이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관점을 취할지는 각자의 관점이고요. 역사를 연구하는 제 관점에서는 악녀가 분명합니다. 자, 드라마 속 우시왕후 진짜 정체를 알려주마. 저번 시간에서 2부 시간이었고요. 자, 진짜 정체 여걸인지 악녀인지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어느 것인지는 오늘 방송을 본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써 우시왕후 정체 2부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